오래 사용해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나의 런닝화. 이 런닝화로 달린 지 벌써 한 6개월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젠 보내줄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신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런닝화잖아요. 런닝화는 정말로 부상과 직결되는 장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런닝화는 진짜 적절한 시기에 교체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런닝화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교체 시기가 오셨다면 어떤 신발이 좋을지 신발의 카테고리와 그 카테고리에 맞는 런닝화 추천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런닝화의 수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이 달려보신 분들은 사실 신발만 신어도 바로 아시더라고요. 이 신발이 쿠션이 확 죽었다라는 느낌을요. 쿠션이 좋은 신발은 이런 표현 쓰거든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푹신푹신한 거. 그런데 쿠션이 죽은 신발은 딱딱하고 단단한 돌밭을 가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 느낌의 차이를 모르시겠다면 우선 런닝화의 밑창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웃솔 상태를 확인해 보는 거죠. 아웃솔의 마모 정도는 대략적으로 신발을 얼마나 많이 신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달리는 동안 혹은 달리고 나서 좀 새롭게 생긴 통증이 있다면 예를 들어 무릎이 더 아프거나 장경인대 쪽이 너무 날카롭게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발이 충분한 충격 완화나 지지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신발이 부상의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저 내 폼이 문제인가? 내가 좀 잘못 달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는 한데요.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발이 부상에는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운동화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소들 소개해 드릴게요. 런닝화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웃솔과 미드솔이죠. 첫 번째 아웃솔, 밑창이요. 밑창이 얼마나 마모되었는지를 보고 표면이 너무 심하게 마모되었거나 아니면 한 부분만 마모되었을 때 편마모라고 하죠. 그때가 바로 새 신발을 구매해야 할 때입니다. 밑창의 마모가 심하면 미끄러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신발의 안정성과 지지력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발목 염좌가 생길 수 있고 족저근막염 같은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러너의 달리기 자세나 관회전, 외전 같은 착지 패턴에 따라서 밑창의 마모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창의 내구성은 신발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발 밑창은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하나는 미드솔, 중창입니다. 주로 EVA 폼으로 만들어진 이 미드솔은 충격 완화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달리면 달릴수록 이 미드솔의 쿠셔닝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런닝화라는 이 쿠셔닝이 있는 신발이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요. 달리면 몸무게의 3배에서 8배에 달하는 충격이 신발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그 충격 완화, 쿠셔닝을 담당해주는 미드솔의 기능 저하는 피할 수 없어요. 한 해외 러닝화 리뷰어 글에서 봤는데요. 500km 이상을 달린 러닝화의 경우 미드솔의 높이가 새 신발 대비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미드솔의 물성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이 바깥에 봤을 때 외관상으로 깨끗해 보여도 미드솔 실제 기능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그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러닝화 가피 표면에 구멍이 나거나 밑창이 뜯어지는 등 눈에 보이는 교체 요소도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달렸는지, 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달렸는지 하는 지점이에요. 보통 500km에서 800km 정도 달리게 되면 신발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러닝화가 이 정도 마일리지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달렸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죠? 앱 중에 나이키 런클럽이라는 앱이나 아니면 우리 가민 시계랑 연결된 가민 커넥터 있죠. 그 가민 커넥터에서 신발별 마일리지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활용해 주셔도 괜찮고, 대략적으로라도 신발마다 달린 거리를 계산해 주시고 교체 시기를 예상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능 좋은 러닝화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가깝잖아요. 저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러닝화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하고요. 사실 정답이 있더라고요. 달리기 고수분들을 통해서 달리기 시작할 때쯤 들었던 이야기예요. 러닝화는 2-3켤레 정도 돌려가면서 신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왜 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러닝도 장비빨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러닝화의 수명 때문이더라고요. 달리면서 강한 부하가 미드솔 폼을 압축하잖아요. 러닝화를 오래 사용하려면 이 미드솔 폼이, 그 압축된 폼이 다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해요. 폼의 압축과 그리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것이 러닝화 수명을 늘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매일 같은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경우에는 미드솔의 쿠셔닝이 압축됐다가 또 압축됐다가 이러면서 쿠셔닝 성능이 더 빠르게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달린다면 다른 신발을 신으면서 미드솔 폼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러닝화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로 신는 러닝화가 한 켤레 있고 새로운 러닝화를 추가하신다면 어떤 신발을 사는 게 좋을까? 똑같은 걸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2-3켤레를 보유하면서 로테이션해서 바꿔가며 신을 예정이시라면 이런 조합으로 신발을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러닝화를 그 특성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데일리 트레이닝용, 편하게 자주 신게 되는 신발이고요. 두 번째는 쿠션이 충분하고 편안한 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카테고리는 스피드와 레이싱을 위한 신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면 러닝화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단발력이 크다거나 안정성이 확보된 신발이라든지 쿠셔닝, 내구성, 무게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 3가지 카테고리의 신발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초보 러너를 위한 신발도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데일리 트레이닝용 러닝화는 자주 사용하는 신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할 건데 마모나 쿠셔닝 저하가 적은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주로 미드솔은 EVA 폼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EVA 폼이 다른 요새 만들어지는 새로운 소재들보다 밀도가 높아서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하거든요. 안정적인 쿠셔닝을 제공하는 형태여야 해요. 데일리로 우리가 많이 하는 훈련을 생각해 보시면 느리지만 긴 거리 달리는 조깅 훈련 가장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충분한 충격 완화랑 편안한 그리고 지지력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추천드렸던 아디다스의 솔라글라이드가 데일리 트레이닝용 러닝화의 대표 주자인데요. 특히 초보분들께 적합해요. 단점이라고 하면 요즘 러닝화 추세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솔라글라이드가 약간 무겁게 느껴지지만요. 매일 달리기에 충분한 쿠셔닝과 안정적인 접지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스트 쿠션, 아디다스의 부스트 쿠셔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바닥 밑창이 콘티넨탈 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구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대되는 신발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신발을 정말 오래 신었는데 지금도 만족할 만한 신발입니다. 데일리 트레이닝용 러닝화는 모든 러닝화 브랜드에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제품은 서코니 트라이엄프 모델이나 아식스의 노바 블라스트,
아니면 아식스의 젤님버스 모델들 고려하고 있어요. 쿠션화는 미드솔의 푹신한 쿠셔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발이에요. 넉넉한 양의 폼을 제공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신발이거든요. 과체중 러너이시거나 초보 러너분들께 적합한 신발이에요. 또 달리기 중에 발이 주로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좀 더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하는 신발입니다. 저도 막 달리다 보면 발이 저리거나 발바닥이 좀 잘 아프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쿠션화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쿠션화의 대표 주자로는 뉴발란스의 프레시폼 1080을 추천합니다. 저는 V12로 구입을 했는데요. 물론 V13 버전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제품이기는 해요. 근데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전 버전을 더 추천합니다. 뉴발란스 1080은 뉴발란스 전체 라인업 중에서 쿠셔닝이 가장 우수한 모델에 속해요. EVA 소재로 만들어진 프레시폼이고 말랑말랑한 쿠셔닝을 선보이고 있고요. 걷기만 해도 그 쿠션이 눌리는 게 막 보일 정도거든요. 통통 튀기는 신발이라기보다는 부드럽게 발을 딱 잡아주는 그런 편안한 쿠셔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10km 그 이상도 가능한 중장거리를 위한 신발이에요. 편안하고 부드러운 착화감이 매력적인 신발입니다. 뉴발란스의 특징이 발볼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주로 큰 사이즈의 발볼도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제가 요새 가장 자주 신고 있는 신발입니다. 데일리 트레이닝용으로도 문제없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마지막 카테고리, 스피드를 위한 레이싱용 러닝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회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들이긴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죠. 빠른 속도를 위해서 지지를 위한 구조물 같은 것들을 생략한 미니멀 디자인이 많고요. 쿠셔닝이나 지지력보다도 속도를 최고로 끌어내기 위해서 반발력을 높이는 형태로 설계되었어요. 선수들에게 더 적합한 신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근력이 충분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레이싱화를 신고 대회나 훈련에 임하기도 하지만 초보 러너에게는 근력이 부족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하는 신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레이싱화는 이런 통통 튀는 반발력이 매력적이긴 해요. 반응성이 되게 높고 빠르게 발구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지면을 막 밀어내는 힘, 더 빠른 회전 이런 게 가능해요. 대표적인 레이싱화로는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베이퍼플라이 시리즈,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우스 프로3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신발들은 주로 카본 플레이트를 포함하는데요. 요새 카본화 많이 들어보셨죠? 카본 플레이트라고 해서 반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미드솔 사이에 얇은 판을 넣게 되는데요. 이 판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평 하고 튕기게 탄력성이 뛰어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반발력이 정말 뛰어나고요. 빠른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런데 카본화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쿠션도 적은 편이라서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개발된 미드솔 소재들은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저래 초보분들께는 추천하기 어려운 신발이기는 해요. 그치만 우리도 초보여도 대회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빠른 속도를 내는 훈련들도 하면서 성장해야 하고요. 초보를 위한 레이싱용 러닝화 두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뉴발란스의 SC 트레이너 V2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프레시폼이 아니라 퓨어셀이라고 하는 다른 소재를 활용한 미드솔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미드솔 안에 카본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주에 적합한 반발력을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품에는 이름에서도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뉴발란스의 그 퓨어셀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일상용에 적합해요. 직접적인 대회용이라기보다는 대회를 대비하는 연습용으로 많이 활용하신다고 해요. 그래도 SC 트레이너엔 카본 플레이트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보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몸을 단련된 이후에 활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레이싱화로 저는 아식스의 매직 스피드 3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매직 스피드 3는 제가 신어본 신발들 중에서 가장 가볍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신발인데요. 와, 진짜 카본 플레이트는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된 신발이에요. 특징으로는 상당히 뻣뻣한 편이고 처음 신었을 때는 좀 너무 단단한 느낌이어가지고 쿠션이 부족해서 불편했거든요. 근데 신으면 신을수록 또 대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스피드 훈련할 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뭔가 아이템 착용한 느낌이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아식스는 동양인의 발 모양에 잘 맞춰져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 사이즈 정도만 업하면 정말 딱 맞는 착화감을 주고요. 고민 진짜 많이 하고 구입했던 이 4가지 러닝화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추천드린 제품들 중에서 진짜 딱 하나만 사야 한다면 뉴발란스 1080과 아디다스 솔라글라이드 중에서 하나 골라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데일리 트레이닝용으로 초보를 위한 충분한 쿠션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니까요. 부상 위험 없이 달리기 좋으실 거예요. 이 2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뉴발란스 1080이 좀 더 푹신한 쿠셔닝을 가진 편이고요. 솔라글라이드의 쿠셔닝은 충분하긴 한데 뉴발란스보단 약간 단단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신발을 2-3켤레 사서 돌려 신는 이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좀 쓸데없는 투자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신발을 바꿔 신는 것이 실제로 운동화의 수명을 연장하고 더 오래 신을 수 있게 하니까요.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아닐까 합니다. 매일 달리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달리기를 더 자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신발의 회복을 위한 사이클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달리기도 매일 조깅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인터벌이나 빌드업 같은 스피드 훈련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달리기에 맞춰서 적절한 신발을 신고 달려보시면 또 다른 달리기의 매력 포인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달리기에 필요한 단 하나의 장비인 러닝화만큼은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고 또 교체 시기를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상 없이 안전하게 오래오래 함께 러닝해요. 감사합니다.